네, 요즘 대부분의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 또 여러 가지 도어 스태핑과 관련돼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계속 화제가 좀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전 정권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는 언급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낙마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기자들이 그 문제를 좀 질문을 했는데 이런 대답을 좀 했고요. 과거 이 전 정권과 비교하는 말들을 수없이 좀 해왔습니다. 탈원전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인사 논란도 얘기도 있었고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도 늘 문재인 정부와 좀 비교하는 화법을 좀 보였습니다. 자, 왜 이런 화법을 보이시는지, 이런 화법을 보이시는 것이 지지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출근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김승인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죠. 네, 뭔가 과거 도어 스태핑 할 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인상을 받으셨나요? 저는 좀 그렇게 받았는데 저만 예민하게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오늘은 조금 기자들 질문에 언짢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끝냈고요. 그리고 서둘러 질문을 끝내고 답변을 끝내고 다른 기자에게 또 질문을 했는데 그 기자 역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짧게 답변하고 이제 서둘러서 들어가시는 엘리베이터 타러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김병민 위원장님, 예. 뭐 옆에서 대통령님 많이 모셨으니까요. 오늘 좀 심기가 불편했죠. 좀 답답한 감정을 토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예. 인사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많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을 또 꼽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내각이 이제 출범을 하고 전체적인 내각 진영들이 다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연이은 낙마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받쳐지지 않는다 이런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예. 물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시기에 도덕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비판적인 질문, 기자는 결국 국민을 대신해서 묻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는 계속 켜켜이 쌓여져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니까 다소 그 답답했던 마음들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예. 오늘 아침 같은 도어 스태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로 끊고 아마 조금 더 정돈이 된 뒤에 나중에 이제 인사는 계속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추가로 좀 답변을 미뤄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에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가지 화법이라든지 아니면 말의 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뒤늦게 이제 좀 해명을 했죠. 뭐 지금 김병민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쪽입니다. 좀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이제 이런 쪽의 해명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또 사회부총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때도 그런 부분이 표출이 됐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임명장 박순애 국무위원회 임함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함 대통령 윤석열. 뭐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네, 어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지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그대로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합참의장도 그대로 임명이 됐고요.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대로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소신껏 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왜 자꾸 공격하세요?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 뭐 야당이 하는 거야 뭐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근데 언론은 이제 사실은 공격이 아니고 검증이죠, 검증. 예. 언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으로 대통령께서 지명을 했고 예. 지명된 이 고위공직자들, 이 공익을 대변해야 될 이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검증은 전부 절차와 과정 또 팩트에 따라서 예. 검증을 하는 것인데 이 정당한 언론의 검증을 공격으로 대통령께서 인식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건전한 그리고 정당한 문제 제기, 예. 또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공익을 대변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공격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면 예. 저는 과연 이 떨어지고 있는 이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백발양보해서 야당은 뭐 공격이라 뭐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언론의 이 검증을 공격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인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과거 정권과 좀 비교해봐라. 이렇게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질 면에서란 능력 면에서 한번 과거 전 정권과 좀 비교해보라는 말을 이제 꺼내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때 낙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뭐 3명? 3명 정도 예.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예. 비교했을 때 낙마 사유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 윤석열 정부 초기 1기 내각에서 이게 지금 낙마한 분들이 능력은 출중한데 너무 사소한 이유로 이렇게 낙마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좋습니다. 비교해.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 그래서 근본적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언론과 야당이 부실 인사에 대한 부실 검증, 또 예. 부실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해봐라. 또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 전 정부가 5년 동안 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또 비교를 하시고 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또 국정운영 지지율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현황과 어떤 이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예.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백발양보에서 맞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어떤 미래 희망 또는 국가 경영에 대한 능력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시기를 윤석열의 정치, 윤석열의 국가 경영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제 남 탓으로 들리고 예. 이런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다른 두 분도 좀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좀 궁금하니까 제가 우리 김병민 위원장께 다시 좀 묻죠. 왜 전 정권과 자꾸 비교하는 화법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은 도어 스태핑 과정 속에서도 기자들이 질문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새 정부의 출범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인사 문제가 여러 논란이 된 바가 있었고 새 그때도 정부 언론과 야당은 비판을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지난 정권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대답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일단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권하게 된 초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내각계 진용을 다 구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해도 늦지 않을 텐데 시작하는 지점부터 여기에 대한 협조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됐던 부분들이 답답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정권 오늘 이제 그 임명장을 수여했던 과정들에 대한 기시감이 좀 드는 내용이 있는데요.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윤의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때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 농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꽤나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임명하게 되는 인식 속에서 그런 방식들을 쏟아내고 난 다음 또 여러 논란의 구설수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를 살짝 틀어서 얘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있게 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급들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예. 물론 대통령이 보시기에도 아마 도덕적으로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한 번쯤 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속에서 나온 얘기이니만큼 지금 있게 되는 국민적 그런 여론들을 충분히 잘 감안하면서
다음 행보들을 이어갈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 혹독하게 이 좀 지적을 받고 단련되면 실제 임명되고 난 이후에 일을 잘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대통령은 좀 인식하고 있는 거. 글쎄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일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내용 속에서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거 조국 전 장관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 봤을 때 수사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만으로 예.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라고 임명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됐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구할 일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진 사퇴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전 정권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오히려 아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있는 거다. 메시지를 내고 싶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훨씬 더 엄격하고 새롭게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유권자와 국민들의 눈높이를 기대하게 된다면 전 정부와의 비교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와 자꾸 이 비교하는 화법을 놓고서 왜 그런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실익은 또 있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얻는 게 많은 것인지 잃는 게 많은 것인지 아마 이 패널 분들도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이 과거 정권과 비교했던 얘기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전 정부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부 인사인데 전 정부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는 얘기는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욕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검찰총장 하신 고위급 인사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를 디스하신 거 아닙니까? 어제도 사실 패널로 나왔던 박영진 교수가 이제 저 말씀을 했어요.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과 현 정부에서 임명되는 사람들의 뭐 실력이라든지 자질을 비교해 봐라. 어디가 더 뛰어난지 뭐 이런 말씀하실 때 이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셀프 디스다 이런 얘기를 어제 박영진 교수도 했는데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박준일, 이 대통령의 오늘 얘기는 뭐 낙마했던 다른 분들 또는 내각에 참여했던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현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결코 뛰어나면 뛰어났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야당은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셀프 디스다 이렇게 이제 끌어들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맞는 프레임인가요? 글쎄요, 뭐 셀프 디스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물론 이제 대통령이 당신이 한 인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지금 내각이 적재적소에 예. 전문가들을 썼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사건건 뭔가 이게 이제 국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면 자꾸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하는데 예. 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뭐 전 정부도 그렇게 했는데 예를 전 정부보다는 나은데 그게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책임에 대한 뭐랄까요 좀 면피가 되나요? 예. 저는 자꾸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게 결국 그냥 지난 정부 탓하고 지난 정부의 문제 책임을 돌리고 결국엔 남 탓하고 핑계대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난 정부보다 솔직히 나은 건 뭡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지난 정부 1기 내각에서도 3분이 낙마했고 지금까지 3분이 낙마했단 말이죠. 낙마 사유를 보면 결코 이 정부가 뭐 억울하다거나 야당이나 언론의 부당한 공격 때문에 후보자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낙마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와 하자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근데 지금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며칠 기다렸다가
특히 이제 논란이 되는 지금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좀 거치면서 국민 여론도 살피면서 임명해도 늦지 않는데 국회가 정상화되는 날 그냥 임명해 버렸어요. 청문회도 없이. 그리고 나서 임명장 주면서 언론 야당 공격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아니 무슨 공격을 받았습니까? 청문회장에 나가가지고 진짜 야당 의원들한테 시달리고 언론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의혹 제기된 거에 대해서 입국 다물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임명된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그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언론이나 야당이 평가하는 것을 마치 부당한 공격인 것처럼 저렇게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조금의 이제 그 자기 성찰이나 혹은 국민들에게 좀 송구한 마음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자들의 그런 질문도 거듭된 인사 실패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조금은 어쨌든 국민들 앞에 좀 송구한 모습,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봐라는 식으로 받아치는 것은 너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만의 어떤 주관 내지는 더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하자면 독선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어제 임명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 여진이 오늘까지도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과거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더해져서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직접 들어보고요. 박홍근 의원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또 뭐요? 아니, 법을 강화했는데도 음주운전이 아직 기승이에요. 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행위 아니에요?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 악질이죠. 그런데 최근 5년간 재범 비중이 45%를 넘는데요. 이거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는데요? 운전면허 정지 이후 결격 기간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면허 재취득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이니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죠.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그리고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내내 국민 간보기만 하다 악수를 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 살인이라고 비판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러나 결국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사회부총리자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취임 52일 만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이런 얘기할 처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대표에 나오기로 거의 마음이 굳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민주당이 음주운전 과거 경력이 있는 박순애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딱히 대놓고 비판할 처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건 그거고. 자, 이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만들었던 이른바 짧은 영상, 쇼츠 영상. 자, 이게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장 교수님, 이 문제는 일단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쯤에서 좀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두고두고 윤석열 정부의 짐이 될 것이다,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이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저러한 부적절한 인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인 의견, 그리고 언론의 의견을 대통령께 좀 전달하고 싶어 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인사였다라고 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시면서 언론 야당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과오가 있지 않았느냐, 논란이 많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일을 더 정말 열심히 해서 과거의 잘못을 좀 갚아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어 스태핑에서도 대통령의 저러한 말과 행동은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감정을 나타낸다라는 것, 그리고 노기를 나타낸다라는 것, 나는 마음이 되게 불편해, 기자들 질문 마음에 안 들어,
이러한 인식을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전 정부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훌륭한 장관 받느냐?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인식의 기준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생각과 판단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인사가 더 우려스럽다,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지지율 신경 안 쓰겠다? 나 국민만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이러한 오늘 말과 행동이 국민만 바라보는 행동인지 상당히 되묻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처음 정치를 시작하셨을 때 한 말씀과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로 되돌아가서 나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겠다. 예.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다시 되돌려놓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잘 못되기 위해서 어떤 악담을 퍼붓는 차원에서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더 잘하라는 응원의 차원에서 또 반면 교사의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쓴 고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언론과 야당의 이런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맥락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네 분 모두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할 얘기는 해야죠. 민주당 얘기 잠깐 그래서 박홍근 우리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뭐라 탓할 일일까요? 뭐 똑같은 이재명 의원이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당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예. 서로 입장 바꿔 좀 생각을 해봐라.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인사에 대한 원칙과 임명 강행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자신들도 이재명 의원이 과거에 음주운전 때문에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후보 그리고 자신들의 의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상대방을 비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정당성을 갖고 있겠으며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여야가 자신들의 한 말 과거에 되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MBN이 구성을 정말 잘하셨는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까지 저렇게 찾아서 하신 거 보면 대통령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시 기억을 하니까 저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런 모습 보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악담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 안 되기 위해서 저거 찾은 거 아니에요. 잘 되라고 찾은 거예요. 과거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전재수 의원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왜 이재명 의원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죠 당대표에 이렇게 그렇게 논평하실 거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예, 저는 이재명 좀 나오지 말자고 하시는 쪽이 있어 참 97그룹이시죠. 음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는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상당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대선 기간 중에 두말할 필요 없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사과를 드렸고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금 임명이 됐으니까 이분은 음주까지 간 문제가 아니고 음주를 넘어선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 이게 이제 시중의 이야기는 뭐냐면 소주 3병을 원샷으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시중 얘기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이 한 2.5배라 그러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벌금을 맞잖아요. 근데 이게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선고 유예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센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재판을 했는지 아니면 그 판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게 선고 유예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의문까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소주 3병을 먹었는지 아니면 선고 유예가 나온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논란 때문에 불똥이 여기저기로 튀는 것 같고요.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재명 지금 의원도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자막으로 저희가 뽑아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당대표 선거 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자, 또 한 명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입니다. 제가 아까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임명이
강행이 된 건 아니고요. 이제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것이죠. 근데 어제 지명이 이뤄진과 동시에 과거에 여제자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후보자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 색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깊이 반성한다. 도저히 아니다 하면은 낙마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명 하루 만에 꺼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예측 불허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접 후보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뗀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안 다음에 쥐구멍이라도 솔직히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거 제가 도저히 너무나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후회가 많았고 너무 후회가 많았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의 사정들을 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하여간 얘기가 충분히 됐었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도 저는 사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커져서 도저히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흔히 말하는 낙마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 총장님. 예, 저렇게 과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막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죠. 과거에 성희롱 발언을 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언 때문에 자진 낙마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당시에 이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또 학교에서 처벌도 없었고 그리고 오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필요하면은 이 문제가 커진다고 하면 스스로 사퇴하겠다라고 했던 오늘 이 송영길 후보자의 저 기자회견 내용은 코멘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거 문제 가지고 부담 주지 말고 그냥 물러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예. 부적절한 발언이고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최우선의 기준인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우리가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저런 얘기를 특히 이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신분에서 했다는 거는 공직 후보자가 되게 저는 부적절한 그런 자질이나 그런 도덕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엄호하려고 하면 내로남불입니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당 내 최강욱 의원의 그런 어떤 이 동료 의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 그게 이제 온라인 줌 회의에서 발생한 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의원직 사퇴 거론했어요. 그 얘기 정도를 가지고 의원직 사퇴를 거론할 거라면 저분의 저런 얘기를 보면 공직 후보자 자리에 근처에 올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발언이죠. 최강욱 의원의 발언도 굉장히 센 발언이었어요. 아니 센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얘기. 센 발언인데 그에 못지않은 발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송영길 근데 이제 후보자의 저거는 과거 괜찮고 발언도 저거는 법적으로 처벌 안 받았으니까 괜찮고 그건 문제다. 이런 내로남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그 인사 기준이라는 게 자꾸 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낫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내로남불의 연속이에요. 제가 송영길 후보자를 굳이 편들 필요도 없고 편들 이유도 없고 대변할 이유도 없습니다만은 과거 결함이 있어서 낙마했던 분들이 처음 하루 이틀 지명 하루 이틀에는 자기는 잘못 없다, 자기는 깨끗하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쪽의 논조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분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그리고 여차하면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낙마, 스스로 낙마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동정표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박 총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건 동정표를 얻을 수 없는 발언들이고 행위였던가요? 아니 동정으로 부적절한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십니다. 우리 박 총장님은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물러날 일이지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낙마까지 생각하고 있어라고 얘기한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것이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정말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연기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또.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 저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말 보다 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난 안 할래요라는 게 맞았지. 물론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후보자 자격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돌파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지와 지금의 저러한 반응은 좀 상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중요한 게 있어요. 2014년도에 저런 성희롱성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저게 끝일까요? 술 먹고 만약에 한두 건에 저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다른 분들의 증언이 나오면은요, 이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아직 이거 외에 더 있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문회 과정이 진행이 되면 민주당 쪽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더 이상 저분은 장관 후보자로서 견딜 수 없을 것이고 저는 대통령실의 인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런 발언을 했는데도 괜찮아. 이거 우리가 돌파할 수 있어. 장관 될 수 있으니까 버텨. 오케이. 받아들여.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사 기준이 뭡니까?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구원투수 김병민 위원장님 나서 주시죠. 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송홍열 후보자 이 발언, 앞서 뭐 박순애 후보자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이 송홍열 후보자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발언을 보면 지난 정부와 다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도 있지만 그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같은 잘못은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전임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했던 인사들이 30회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부적절하다고 국민들께서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끌고 갔던 전례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 속에서 여러 전문성과 능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아마 국민 앞에 후보자로 선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게 자성 어린 고백을 하고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저는 대통령의 생각뿐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들이 국민 앞에 조금 더 솔직한 모습들을 보이기 위한 대통령, 새 정부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송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 주셨던 내용들처럼 지금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훨씬 더 거친 공세가 이어지게 될 텐데 한두 사람에 대한 인사 때문에 전체적인 정권의 지지율에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앞서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을 인사에 해당되는 사람들 스스로가 깊게 좀 숙고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뭐 한국의 대표적인 학자이고 또 해당 분야의 행정학 쪽으로도 그렇고요. 또 이제 공정거래 관련해서도 최고의 전문가임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능력과 자질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언론과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흠결 사항이 굉장히 중대한 비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어떤 인사 스타일, 또 언론을 대하는 스타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경 안 쓴다는 말씀은 그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다. 나는 뭐 국민의 뜻을 개의치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서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나온 표현이지 그 신경 안 쓰는 대통령 신경 안 쓰는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신경 쓰죠. 다 신경 씁니까? 다 신경 쓰죠. 대통령도 신경 쓰죠. 왜 안 씁니까? 다만 거기서 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어쩌고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보다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지 지지율 신경 많이 쓰십니다.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뭐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서해 공무원 사건 결과 뒤집힌 거 대통령 직접 입장 궁금하고요. 용인된 핵심 자료 얻기 위한 추가 조치. 글쎄 뭐 그걸 뭐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는
그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주 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이게 주 52시간제 제도의 취지에 좀 반하는 거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아침마다 기자들이 그냥 출근길에 얘기를 하면 거기서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툭툭툭 뱉는 그런 지금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세련되지 못하지 않았나. 아니 뭐 일각에서는 뭐 솔직하고 투박하다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기도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우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원래 야당과 언론은 집권 세력 또 집권 여당 또 대통령 권력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그 생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짢게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최근 이 대통령의 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야당과 또 전직 원로들이라든지 이런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쓴소리들이 계속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뭔가 변화가 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묵묵하게 국민만 바라보고 본인 스타일로 또 윤 정부 색깔 그대로 갈 것인지 약간 그 기로에 섰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바뀔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일들을 경청하고 또 국민들께서 변하는 방향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변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도 무수히 많은 그런 모습들을 봤고 본인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게 있습니다만 내각 인선에서 여성 인사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고 곰곰이 생각하고 숙고한 뒤에 추가적인 인선에서 여성 장관을 대거 발탁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더라도 처음에 생각했던 내용들이 국민들께 불편하게 다가설 수 있다면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옳다고 판단하는 중심과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어 스태핑을 처음 실시했던 것도 구중궁과 청와대를 나와서 숨지 않겠다. 국민 앞에 좋은 뉴스든 좋지 않은 뉴스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에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어 스태핑을 통한 말의 설화들이 다소 정권이 좀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스타일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대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기자들과의 약식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6개, 7개의 많은 질문들을 소화하다 보면 결국 원하든 원치 않듯 뉴스에 쓰일 수 있는 말들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들과 함께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갖추더라도 그걸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많은 양의 질의응답을 대통령이 다 소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적정 수준에서 조치를 맞추면서 변화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당이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끝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거는 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보더라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정도 되면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 한두 분 정도는 가질 때가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라고 뭐 이게 망하라고 저주에 가까운 공격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소탈하고 격이 없는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 도어 스태핑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대 보지 못했던 대통령의 모습, 격이 없고 소탈한 모습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때와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두 번, 뭐 서너 번, 뭐 때로는 그것이 필요한 때 할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과 시도 때도 없이 뭐 의제와 상관없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또 국민 눈치를 봐야 될 때 보지 않고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께서 취하는 단어 선택, 표정, 억양, 말투, 눈빛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품격이 있을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세심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보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40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 또 최근에 있었던 인사 논란을 좀 짚어봤습니다. 뚜렷한 답이 보이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대통령실 또 대통령 스스로가 고민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